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또보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심근경색 혹은 심장마비라고 하면 드라마 속 장면을 떠올립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달려가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심근경색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수십 분, 길게는 며칠 전부터 몸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는 거 아닌가요? 예고가 있나요? 네, 예고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유 없는 식은땀이 난다, 명치가 체한 것처럼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신호를 놓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평범한 증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화불량 같기도 하고 근육통 같기도 하고 단순한 피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심근경색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한국 분들이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통해 왜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순간 단 5분 안에 스스로 생존 확률을 3배 이상 높이는 방법, 바로 심근경색 5분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가족 생명 지키세요. 댓글에 심근경색 5분 생존법에 5를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장내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손을 쓸 수 없었던 분들, 그리고 반대로 응급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했기에 기적처럼 살아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 경우를 가른 건 단 몇 분 안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소에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바다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낚시를 다니며 여가를 즐겼습니다. 퇴직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해 보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겨울 12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과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무렵,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가 눌러앉은 듯 답답해졌습니다. 아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체했나? 김 씨는 소파 옆 탁자에 두었던 위장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소화불량이 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숨이 점점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팔까지 통증이 퍼져 마치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김 씨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여전히 체한 걸 거야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아내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 괜찮아? 김 씨는 대답 대신 가슴을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순간 예전에 보건소 건강교육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조여오고 왼쪽 팔이 저리며 식은땀이 나는 증상은 바로 심근경색의 신호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서랍에 비치해 두었던 아스피린을 꺼내 남편에게 씹어 삼키게 했습니다. 김 씨는 힘겹게 약을 씹었고 아내는 그를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혔습니다. 상체를 세워주어 숨쉬기가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보, 천천히 숨쉬어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라며 호흡을 가다듬도록 도왔습니다. 10여 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아직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즉시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심장에 큰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어. 근데 아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야.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순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을 믿고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잘못된 행동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곤 합니다. 이제 심근경색 응급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가슴이 아프면 그냥 눕는 행동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70세 박정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볍게 걷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좀 무리했나 생각한 그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려 했습니다. 그러다 통증이 심해지자 결국 벤치에 등을 눕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만에 박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 119를 불렀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내려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손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폐소생술로 맥은 되살렸지만 뇌에 산소 공급이 늦어져 이후 기억력, 감퇴와 언어장애라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누운 자세는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 일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마치 물을 2층으로 끌어올릴 때 호스를 바닥에 눕히면 물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누운 상태에서는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의 양, 즉 심박출량이 약 25% 줄어듭니다. 심장이 이미 힘든 상황에서 누워버리면 더 큰 부담을 주는 셈이지요. 따라서 가슴이 아플 때 절대 눕지 말고 상체를 3045도 정도 세운 채 기대어 앉아야 합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혈류량이 늘어나 뇌와 심장에 산소를 더 잘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위장약을 먹으며 버티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의 통증은 매우 교묘합니다. 흔히 우리가 느끼는 소화불량이나 체한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 명치나 위쪽 통증으로 나타나 위장병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대구에 사는 62세 정미경 씨도 그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잘 안 되는 듯 명치가 답답했습니다. 또 체했네라고 생각하며 늘 먹던 소화제를 꺼내 삼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숨이 차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정 씨는 계속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차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남편은 즉시 119를 불렀고 옆에 있던 아스피린을 씻게 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빨리 도착해 응급시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심장의 일부는 손상된 뒤였습니다. 정 씨는 한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지금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곤 합니다. 만약 그때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심근경색의 신호라는 사실을 알아챘더라면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체한 것 같을 때 특히 식은땀과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119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5세 이철민 씨는 어느 날 밤 구시 TV를 보던 중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장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실 직원은 침착하게 증상을 묻고 의식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법을 안내했습니다. 그 통화가 3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이 씨의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멎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로 간신히 맥을 되살렸지만 뇌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시간이 길어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는 결국 반신불수 상태가 되어 지금도 재활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119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만 하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면 심장은 10분 동안 계속 망가집니다. 따라서 119를 부르는 것과 동시에 즉시 할 수 있는 대처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실수, 누워버리는 것, 위장약을 먹는 것, 119만 믿는 것. 이 중 하나라도 범하면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위급한 순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근경색 5분 생존법입니다. 이 방법은 구급차가 오기 전 단 몇 분 안에 스스로 생존 확률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응급대처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스피린을 씹어 먹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은 혈관 안에 피떡, 즉 혈전이 생겨 혈액이 흐르지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특히 씹어서 삼키면 위에서 흡수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약효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씹어 먹었을 때와 그냥 삼켰을 때의 약효 발현 속도는 30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 한 알의 아스피린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체를 세워 앉는 것입니다. 벽이나 소파에 등을 기대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올려 앉으면 심장이 혈액을 뇌로 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는 중력이 역행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자세 변화 하나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을 차분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심근경색 환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인해 호흡이 빨라지기 쉽습니다. 이때 과호흡이 오면 몸속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줄어 혈관이 더 수축하고 오히려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천천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 촛불을 끄듯 길게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호흡은 폐 속 산소를 오래 머무르게 하고 심장의 과도한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계를 실행한 직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을 씹고 자세를 바꾸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그 다음이 신고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신고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증상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불편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증상은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마치 돌덩이가 눌러앉은 듯 답답하고 무거운 물체가 올라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답답하고 짓누르는 감각이 특징입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직장인 최성호 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무거운데 하며 잠깐 앉아있다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 통증이 심해져 결국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동료들이 즉시 응급대처를 해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 심장 일부는 손상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왼쪽 어깨와 팔 턱까지 퍼지는 통증입니다. 심장은 목과 어깨, 팔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통증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특히 왼쪽 팔 한쪽이 저리고 턱까지 당기는 듯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 사는 63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를 단순한 오십견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깨가 아픈 거겠지 하며 파스만 붙이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계단을 오르다 심한 통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렸고 시술 후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왼쪽 어깨와 팔, 턱으로 이어지는 통증은 심장이 보내는 대표적 신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식은땀과 불안감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죽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심각한 위기를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입니다. 부산에 사는 59세 장영수 씨는 회의 도중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동료들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곧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크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고 평소보다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심장이 충분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니 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61세 김도연 씨는 저녁 산책 중 갑자기 숨이 가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아침 극심한 통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명치 통증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며 체했거나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미경 씨처럼 소화제를 먹고 버티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치 부위가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나는 증상, 여기에 식은땀이나 호흡곤란이 함께 온다면 반드시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5분 생존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망설임은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 결코 갑자기 쓰러지면서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반드시 작은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초기 증상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가슴이 돌덩이에 눌린 듯한 압박감. 둘째, 왼쪽 어깨와 팔, 턱까지 퍼지는 통증. 셋째, 이유 없는 식은땀과 극심한 불안감. 넷째, 평소와 다른 호흡곤란. 다섯째, 체한과 같은 명치 통증.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급한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5분 생존법. 첫 번째, 아스피린을 씹어 먹으십시오. 두 번째, 상체를 3045도 세워 앉으십시오. 세 번째, 호흡을 차분히 조절하십시오. 이 3가지를 실행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아스피린, 자세, 호흡 신고, 이 순서가 생명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체크리스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안 곳곳에 아스피린을 비치하십시오.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어디서든 손에 닿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가족 모두가 그 위치를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먼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연습하십시오. 가슴이 아플 때 어떻게 행동할지, 누가 119를 부를지, 누가 약을 줄지 실제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 부모님과 친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심근경색은 특히 60대 이상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울의 정혜성 씨, 대구의 정미경 씨, 경기도의 이철민 씨, 그리고 부산의 김철수 씨. 이분들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겪었던 순간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심장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고 응급대처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보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연습해 보십시오. 자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알게 된 이 지식이 온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심장은 단 한 번 멈추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5분 생존법은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스스로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생존자가 되셨습니다. 건강토보고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지식, 과학적 근거가 담긴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꼭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은 생존자입니다.